K-팝, K-드라마, 이제 K-푸드까지 전 세계가 한국의 K에 정말 열광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K가 있습니다. 바로 K-방산, 대한민국 방위산업이죠. 오늘은요, 이 거대한 K-방산 생태계를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들이 대체 누구인지, 또 그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주 시원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폴란드의 K2 전차,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요즘 K방산 위상이 정말 하늘을 찌르듯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 눈부신 성공 뒤에는 어떤 조직들이 또 어떤 역할로 서로 얽혀 있는 걸까요? 언뜻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몇몇 핵심 기관들의 역할만 딱 이해하면 이 전체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보시죠. 모든 거대한 시스템에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죠. 당연히 국방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전략을 짜는 곳이 그 시작점인데요. 대한민국의 국방 비전을 세우고 전체 군 조직을 이끄는 최상위 사령탑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국방부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탄생했으니까 그야말로 우리 국방의 시작과 끝,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 바로 밑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럼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슬라이드의 핵심만 딱 담겨 있는데요. 먼저 국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요. 육군, 해군, 공군을 통합적으로 지휘합니다. 여기에 또 굳건한 한미동맹 관리 같은 전통적인 임무는 기본이고, 요즘 핫한 AI 기술을 군에 도입하는 국방혁신 4.0 같은 미래 전략까지, 와, 정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아우르는 대한민국 국방의 총감독 그 자체네요. 자, 국방부에서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이제 그 계획을 실제 물건으로 만들어내야겠죠? 최첨단 무기나 장비들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 군의 손에 쥐어지는지 그 역동적인 실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기관의 탄생 배경이 이 문장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무기를 사들이는 과정이 여러 곳에 막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리가 생기기도 쉽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비효율의 문제가 심각했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통합기관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방위사업청, 줄여서 방사청입니다. 국방 분야의 슈퍼 조달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예를 들어 국방부가 최신의 전투기 50대가 필요해 라고 결정하면 방사청이 그 전투기 사업을 기획하고 계약하고 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해서 군에 딱 납품하는 그 전 과정을 총괄하는 거죠. 요즘 K방산 수출의 최전선에서 계약을 따내는 해결사 역할도 바로 이 방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죠. 방사청이 구매랑 계약의 전문가라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K2 전차의 심장, 그 엔진이라던가 현무미사일의 아주 정밀한 유도기술 같은 핵심 기술들, 이건 대체 누가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걸까요?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심장,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줄여서 ADD입니다. 이 ADD는 방사청 소속의 연구기관인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국산 무기가 바로 이곳 ADD에 계신 수많은 과학자분들과 연구원분들의 손끝에서 탄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ADD의 실력은요, 그냥 이 표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K2 흑표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그 현무 탄도미사일 시리즈가 전부 다 ADD의 작품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레이저 무기 같은 미래 전쟁의 판도를 아예 바꿔버릴 게임 체인저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무기를 직접 개발하고 만드는 곳까지 알아봤어요. 근데요, 강력한 국방력이라는 게 그냥 뛰어난 하드웨어만 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는 아주 치열한 고민과 분석을 담당하는 두뇌 집단, 그러니까 싱크탱크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름이 비슷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국방 분야의 핵심 연구소들을 제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딱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방금 ADD가 모든 연구 개발을 다 한다고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질문이세요. ADD가 기술 개발의 핵심인 건 맞지만
그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연구를 하는 또 다른 브레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국방연구원 KIDA가 그 주인공입니다. ADD랑 KIDA의 차이점, 이 표가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죠.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ADD가 이공계 연구소라면 KIDA는 인문사회계 연구소라고 할 수 있어요. ADD가 미사일의 추진체를 연구할 때 KIDA는 그 미사일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가, 북한의 위협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같은 국가 안보 전략을 연구하는 거죠. 소속도 달라요. 기술 개발을 맡는 ADD는 구매자인 방사청 밑에 있고요. 전략을 연구하는 KIDA는 전략가인 국방부 밑에 있는 겁니다. 이제 확실히 구분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봐 볼게요. 이렇게 수많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려면 그냥 뛰어난 과학자들이 모여서 자, 만들어 봅시다 하고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기술을 먼저 개발할지, 예산은 어떻게 나눌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전체 기술 개발의 청사진,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그 마스터 플랜을 그리는 역할을 하는 곳이 2021년에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KRIT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ADD가 실제로 코딩하고 제품을 만드는 개발팀이라면 KRIT는 그 프로젝트의 전체 방향을 잡고 일정을 관리하는 PM팀 혹은 기획팀인 셈이죠. 그러니까 ADD가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한다면 KRIT는 무엇을, 언제까지, 왜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K방산을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봤습니다. 국방부, 방사청, ADD, KID, 그리고 KRIT까지. 이제 흩어져 있던 이 퍼즐 조각들을 싹 모아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 K방산 생태계의 전체 지도를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순간이죠. 보세요. 최상위에서 국방부가 국가 전략을 세우면 그 밑에서 키다가 정책 연구로 뒷받침해주고요. 국방부의 외청인 방사청은 무기 구매와 계약을 총괄하죠. 그리고 그 방사청 밑에서 KRIT가 기술 로드맵을 그리고 ADD가 실제 무기를 개발하는 와, 완벽한 구조 아닌가요? 이제 K방산이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 완벽하게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해 보이는 K방산 생태계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 목적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 인공지능, AI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이라는 이름 아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국방 생태계를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방의 모든 시스템이 AI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27년까지, 그러니까 불과 4년 동안에요. AI를 포함한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무려 3조 3천억 원 이상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미래의 국방 기술 패권을 우리가 선점하겠다는 국가적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오늘 우리는 K방산을 움직이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전략을 짜는 국방부, 계약을 하는 방사청, 기술을 개발하는 AAD, 미래를 기획하는 KRIT, 그리고 정책을 연구하는 KIDA까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 AI가 전장의 핵심 두뇌가 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이들 중에서 어떤 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질까요? 미래 국방의 진짜 열쇠는 이들 중 과연 누가 쥐게 될까요?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